안녕하십니까. 좀 전에 소개받은 독립기념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항기입니다. 제가 준비한 부분은 이 허위의 어떤 의병 항쟁의 내용과 그 성격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앞에 워낙에 의병 그 연구의 대가이신 박민영 선생님이 계셔서 제가 여기서 이렇게 의병 가지고 발표한다는 게 약간 좀 쑥스러운 면도 있는데요. 잠깐 좀 있겠습니다. 약간 쑥스러운 면도 있습니다. 그래도 선학이시고 제 후학이고 하니까는 준비한 만큼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산 허위 선생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구미 출신이시고 1854년생이고요. 집안은 전형적인 유학자 가문이었습니다. 어떤 퇴계 학통을 받은 전형적인 유학자 가문이고 신부는 양반이면서 지주계층이었기 때문에 어떤 전형적인 형촌사회의 양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형제가 넷이었는데요. 첫째 형 허운, 둘째 형 허신, 셋째 형 허겸이었습니다. 일찍 죽은 허신을 제외하고는 모두 독립운동에 투신한 독립운동가 집안입니다. 그리고 아까 박민영 선생님 그 발표에서도 잠깐 나왔던 허은 같은 경우도 굉장히 대표적인 여성 독립운동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이 김해 허씨 집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독립운동사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집안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허위의 어떤 전반적인 그 의병 항쟁의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위 같은 경우는 전기의병기, 중기의병기, 후기의병기 이 의병 전쟁을 대표하는 의병 항쟁 시기를 대표하는 세 시기 모두 활동을 했습니다. 특히 전기의병기 같은 경우에는 을미사변 단발형 반포가 이어지니까요. 고향에 있다가 전형적인 유학자 집안이었기 때문에 단발형 반포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2세의 나이로 이기찬, 이은찬 그리고 조동화 등등등등 인근 지사들과 협의해서 의병을 일으키기로 결의했습니다. 42세 적지 않은 당시 기준으로선 적지 않은 나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43살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딱 제 나이쯤에 활동을 시작한 거여가지고 그래서 좀 약간의 감정이입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1896년 3월 26일이었습니다. 장날에 맞춰서 김천 읍내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이야 각지에 인구수가 많이 있지만은 그 시기에는 대규모 인원을 모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장날을 이용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장날에 맞춰서 김천 읍내에 들어간 다음에 수백 명의 장정을 모아놓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일제의 침략에 저항하기 위해서 봉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본인이 직접 의병 대장에 들어가진 않습니다. 이기찬이라는 사람을 의병 대장으로 추대한 다음에요. 자신은 참모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게 그 군대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조직이 있어야 되고 그 조직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굉장히 좀 급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어떤 진세가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인원은 모여 있는데 그 인원이 모여 있을 뿐이지 어떠한 하나의 팀으로서 유기적으로 움직이기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구 여기 공주입니다. 공주에서 출동한 관군에게 고전 끝에 참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참패하면은 그냥 포기하게 되는데 이 중에 폭은 100명 그리고 유생 7, 80명 정도를 모아가지고요. 다시 한번 의병을 일으킨 다음에 북상을 계속해가지고 충북 진천까지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갑오개혁의 어떤 영향 등등등으로 인해서 일본의 영향력이 강화되고 있는 시점이었는데요. 이렇게 진격하는 시점이 되니까요. 아관파천이 단행되고 하면서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게 됩니다. 정치적 상황이 변화하게 되면서요. 더 이상 어떤 이 의병을 유지하는 명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해소돼 버리는 상황이 됩니다. 그 결과 어떤 정치적 상황 변화로 인해서요. 자의적으로 의병을 해산하게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관료 생활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조재곤 선생님께서 굉장히 좀 심도 있게 이따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다시 중후기 의병기 허위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07년 7월이 되면요. 그 유명한 헤이그 특사 사건으로 인해서 고종은 강제 퇴위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른바 정미 7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게 되면서요.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당하게 됩니다.
이 군대 해산 이후 각 지역에서 항쟁하던 의병들은요, 굉장히 그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래도 그 전에 을미의병기 시기 뭐 그런 시기에는 의병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각 지역의 단위 부대별로 쪼개져 있었기 때문에 좀 그 화력이라고 할까요? 조직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아주 강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군대가 해산당하게 되면서요, 각 지역의 이 해산당한 군인들이 대거 의병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의병 부대의 조직력이라고 할까요? 화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굉장히 강해지게 됩니다. 그 결과 군대 해산 이후에 각 지역에서 항쟁하던 의병들은요, 급속도로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요, 이제 우리 한번 연합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쳐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전까지는요, 대부분 어떤 도 단위도 넘어서지 못하고 뭐 각 지역의 군 단위, 뭐 그런 쯤에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던 의병 부대들이요, 이제 도의 경계를 넘어서 연합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부대의 규모는요, 점점 더 커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삼남 지방을 제외한 중북부 지역, 뭐 충청북도 지역이라든가 강원도 지역, 경기도 지역, 황해도 지역, 그러니까 서울 가까운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서울 가까운 지역에서 활동하던 의병 부대들이요, 자연스럽게 연락체계를 구축하면서요, 어떤 연합 의병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독자적으로 활동하던 의병 부대들이요, 결집해서 이제 통일된 부대를 갖추고요, 체계적인 항전을 지도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이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것, 아까 박민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의병 항쟁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13도 창의군을 결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문제였습니다. 아무리 이게 뜻이 같다고 해도요, 어떤 조직을 크게 확대시킨다라고 하면요, 그 조직을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뭐 정치적인 면을 봐도 뭐 어느 당과 어느 당이 합당한다라고 했을 때요, 그 안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13도 창의 대진소,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것도 그 목표라고 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결성 과정에서는요,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요, 원주에서 붕괴한 이은찬, 이구체라고 하는 이들에 의해서요, 이 연합 의진을 결성하자라고 하는 것이 시도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심에 있었던 이구체 같은 경우는요, 전기의병기에 이인영의 종사로 활동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생 출신 이인영에 대한 친밀감, 믿음, 뭐 그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인영을 창의군의 총대장으로 추대하자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원래 이인영은 원주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라고 하는 지역보다는 아무래도 좀 그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는 강원도에서 벗어나서 경기도 쪽으로 좀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요, 원주에서 경기도 지평, 지금 가평 쪽에 있는 지평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른바 서울진공작전이라고 하는 것을 펼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게 됩니다. 자, 이 서울진공작전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래도 국권 회복을 위해서는요, 일본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줘야 되는데, 각 지역에서 타격을 줘봤자 이거는 어떤 그 군사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게 됩니다. 그 결과 서울진공작전을 통해 가지고 그 서울에 주둔하고 있는 일본군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의병이 무기도 부족하고 화력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부족한 면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규모 부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대규모 부대가 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인원이 더 필요하겠죠. 인원이 더 필요하게 되니까요, 본거지를요, 경기도 양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요, 황해도, 경기도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허위의 의병 부대가요, 자연스럽게 관동 창의군에 합류하게 됩니다. 자, 그 결과 양주의 각 지역의 의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약 48개의 부대들이 있었고요. 그 규모는 약 1만 명 정도의 규모를 형성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게 전국 13도 창의군이라고는 하지만요, 실질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삼도 지역, 아랫지역은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주로 강원도, 경기도, 황해도를 중심으로 했고요. 충청북도 일부 지역을 포함한 부대였습니다. 강원도를 기반으로 한 이인영 계열의 의진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그 박민영 선생님 발표에도 나왔던 민궁호 등이 여기에 합류돼 있었고요. 경기도와 황해도를 중심으로 한 허위 계열의 의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박정빈, 김준수, 연기우 등 해산 군인들이 합류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충청도, 충북 제천 일대와 경상도 문경 일대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이강년 부대 같은 경우도요, 합류하게 됩니다. 그 결과 이런 부대들이 중심이 돼서요, 13도 창의군을 구성하게 됩니다. 규모는 약 10,00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양총을 가진 포수는 약 3,000여 명이었습니다. 그 전까지 의병이 아무래도 전투를 벌이게 되면은 열세에 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화력이 부족이었습니다. 이 당시에 어떤 그 서양식 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귀한 총이었습니다. 의병들의 대다수는 그 전에 조선군이 사용하던 화승총이 주 무기였는데, 아무래도 화승총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로 인해서 연속 발사도 힘들었고 사정거리라든가 화력이라든가 여러 면에서 열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식총, 양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이 10,000명 중에 양총을 가진 포수는 약 3,000명 정도가 있었습니다. 뭐 3,000명밖에 안 돼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3,000명의 그 포수, 양총을 가진 포수라고 하는 것은 이 13도 창의군의 어떤 화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화승총 같은 경우에는 연속 발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요, 보통 어떻게 쏘냐 하면은 한 10명 정도가 한 조를 이룹니다. 그런 다음에 10명 중에 2명만 사격을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장전하는 형식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가 10명 있다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투사할 수 있는 화력이라고 하는 것은 인원의 20%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양총이라고 하는 것은 신속한 발사가 가능했기 때문에 10명이 있으면 그 10명이 오로지 화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양총을 가진 포수 3,000명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산술적으로만 따졌을 때는 화승총을 가진 병력 한 15,000명과 맞먹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목표는 서울로 가는 거였습니다. 서울 진공 작전이었습니다. 자, 계획은요, 동대문 밖으로 10,000명의 전군을 이동시킵니다. 그런 다음에 부대를 정비하고요, 서울로 진격해서요, 통감보를 공격합니다. 그런 다음에 을사늑약을 파기한 다음에 국권 회복을 도모하는 것이 13도 창의군의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이제 서진을 시작하게 됩니다. 7년 11월부터요 9일까지요, 삼산 마전 지역에서 전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전투에서요, 의병 측은요 200~300명의 사상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전 전투에서도요, 전투가 벌어졌는데요, 약 20여 명의 사상자를 내고 패주하게 됩니다.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전투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패전의 경험 등등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면이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경험을 통해서 전술을 새롭게 개발하고 화력을 보완하는 계기로 삼기도 했습니다. 자, 이 중에서 분사장 허위는 선발대 300여 명을 이끌고 동대문 밖 30리 지점까지 진출했습니다. 자, 서울 진공작전의 목적을 한번 살펴보면요, 서울로 들어가 통감보를 타격하고 연합을 이루어 종래의 소위 신협약 등을 파기하여 의사조약을 얘기하는 거겠죠. 대대적 활동을 기도함이라 우선 신임하는 인물을 서울에 잠입시켜 각국 영사관을 승방하고 통문을 한 통씩 전달하니, 그 계략적인 의도는 일본의 불의를 성토하고 한국의 불행한 상황을 상세히 진술하고, 또 의병은 순수 애국적인 혈단이니 열강도 이를 국제공법상의 전쟁단체로 인정해줄 것 또한 정의와 인도를 주장하는 국가에 응원을 호소한다. 뭐 그런 식의 내용의 경문도 작성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요, 의병을 국제공법상의 전쟁단체로서 인정해줄 것을 요구한다는 점입니다. 그 전까지 의병이라고 하는 존재는 국제공법상의 교전단체로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전투를 벌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교전수칙이라고 할까요? 당시 시대적 상황이요, 이제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는 상황이었고요. 19세기에서 20세기로 넘어가면서요, 제국주의 열강대 사이에서 굉장히 잦은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전쟁 과정에서요. 그 전까지 뭐 나폴레옹 시대의 전쟁과 굉장히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산업혁명을 통한 기술 발전이라는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에요. 전쟁의 어떤 피해, 사람의 사상,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심한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피해를 줄일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1899년이 되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모여가지고 우리 이 피해를 좀 줄여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만국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1차 회의였고요. 2차 회의는요. 1907년에요. 역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요. 만국 공법회의를 펼칩니다. 아까 앞서 살펴봤던 헤이그 특사 진행하는 바로 그 만국회의였습니다. 회의에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요. 국제법상의 교전수칙이라는 것도 만들게 됩니다. 국제법상의 교전수칙에 의하면요. 이 교전 중에 벌어지는 포로의 대우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국제법을 해버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그동안 의병을 상대할 때요.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서 상대방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진압해도 되는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각국 공사관을 돌아다니면서 우리 의병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국제법상의 전쟁단체, 교전단체로서 인정을 받아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되고 그 결과 국제법상의 교전단체로서 인정을 받게 되면은 아무래도 일본이 이른바 의병을 토벌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되는 절차적인 면들이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점 강화되게 되겠죠. 그렇다면 의병의 피해라고 하는 것도 줄일 수 있고요. 어떤 의병 항쟁의 정당성, 명분이라고 하는 것도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에 국제법상 전쟁단체로 인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경문을 누가 어떤 식으로 썼는지는 지금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허위 같은 경우가 아까 발표에도 나왔던 것처럼 평리원 판사 출신이고 굉장히 어떤 법적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허위의 어떤 인식이라든가 생각에서 기반돼서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대문 밖 30리 지점, 아까 박민영 선생님께서도 왕산로 얘기하셨잖아요. 이 왕산로가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가 동대문이 동대문 쭉 가면 신설동 노타리부터요. 청량리 있는데 요 지점까지요. 서위가 선발대 300명을 이끌고 이 동대문 일대에 있었던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금도 왕산로라고 이 일대 거리를 그 이름 지어가지고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지원을 발판으로 국제법상 유리한 입장에서요. 국권 회복을 놓고 통감부와 담판을 짓고 서울진공작전을 통해 통감부에 타격을 준 다음에 일본과 맺은 각종 조약을 폐기하고 친일 정부 축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진격한 허위의 선발대는요. 본대가 도착하기 전인 1908년 1월 일본군의 선제 공격을 받고요. 후퇴하게 됩니다. 그리고 총대장이었던 이인영 같은 경우가 부친상을 당하게 됩니다. 그 결과 군사장 허위에게 부대를 맡기고 문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인영은 귀향을 하면서 을을 중지하라라고 하는 통문을 각 진에 보내게 됩니다. 그 결과 결국 13도 창의군은 해산하게 됩니다. 자, 이 같은 13도 창의군의 활동이 마무리되게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허무한 마무리라고도 볼 수 있는데 당시 어떤 그 유생 출신 의병장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라고 하는 것이 반영된 결과기도 했습니다. 13도 창의군이라고 하는 것은 의병항쟁기 최초로 시도됐던 전국적 규모의 연합 의진이었습니다. 이들은 전기 의병기 적사론에 기반한 의병들과 달리어 한일 간에 체결된 여러 조약 등의 불법성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성토하는 공문을 보내면서요. 저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의병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무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저항한 것이 아니라요. 어떤 일본의 침략성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좀 간파했다라고 하나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결국 서울 진공작전은 실패했습니다. 그 실패 후에요. 허위는 남은 병력을 이끌고요. 임진강, 한탄강 등지에서 유격전을 전개하게 됩니다. 아까 박민영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임진강과 한탄강 유역이라고 하는 지역은요. 산악 지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활동하기에 숨어있기에 굉장히 유리합니다. 또한 임진강과 한탄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합류돼가지고 흘러 가면은 한강 하구와 통하게 됩니다. 한강 하구와 통하는 한강 백길은요, 양주를 비롯한 그 경기 동부 지역으로도 연결될 수 있는 교통상의 요지가 됩니다. 허위 휘하에 있었던 연기후 등의 그 의병장들 같은 경우가 대부분 강화 진위대 출신의 해산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강화의 위치가 한강 하구에 있었고요. 그런 그 어떤 지리적인 이점 등등을 생각하면은 굉장히 좀 선택을 잘한 그런 입지 조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대를 재정비하고 다시 한번 서울 진공 작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하지만 1908년 6월 고향 친구의 밀고도요 결국은 체포되게 됩니다. 자, 허위는요 재판 투쟁을 벌이게 됩니다. 자, 일제가 개입한 재판 부당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이거는 허위만의 인식이 아니라요, 당시 재판을 받았던 여러 재판장들, 여러 의견들의 공통된 인식이었습니다. 이 허위 같은 경우는요, 재판 과정에서요, 재판부 구성의 부당함을 제기하였습니다. 어떤 부당함이냐? 일본인 판검사에 의한 재판에 반발하였던 것입니다. 허위 같은 경우는 일본인 판사로 이루어진 법정의 판결은 인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재판의 공정성에 문제를 제기하게 됩니다. 제가 원래 학위 논문을 쓴 주제가 이런 의병들이 어떤 식으로 재판을 받았는지 의병 판결을 좀 분석하는 논문을 썼는데, 제가 이 의병 판결을 분석하다가 그렇다면 이 의병들은 이런 재판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가 가장 좀 궁금한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궁금증을 좀 해소시킨 부분이 이 허위의 재판이었습니다. 허위 그 판결, 허위 의병장의 판결문입니다. 보면은 여기 허위 이름 써 있고요. 쭉 보면은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면 아까 문제가 됐던 판사, 일본인 판사에 의한 판결이 부당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검사 같은 경우가요, 판결에 간 검사가 삼촌일로 스기무라라고 하는 일본인 검사가 개입했고요. 그런 다음에 재판장은요, 삼도 미사랑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판사는요, 결성조양이라고 되어 있는 일본인 판사입니다. 그리고 요 끝에 이면우라고 하는 한국인 판사가 있죠. 3명의 판사 중에요, 2명이 일본인이고요, 1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위 같은 경우는요, 이 재판 부당하다, 이 한국에서 벌어지는 재판인데 일본인 판사가 재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거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 공정성의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특히 허위 같은 경우는요, 이런 재판, 아까도 법리적인 문제에 굉장히 좀 그 인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찍부터 일제의 침략을 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한 반대 운동도 실시했습니다. 특히 평리원 판사로 재직하던 중에요, 한일 의정서가 체결되니까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요, 어떤 일본의 침략을 간파한 경문을 작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먼저 2차례 능욕을 당한 바 있다. 가까이는 의미, 연수가 그것이고 원수와 같은 하늘에 살 수 없는 것은 모두가 안다. 등등등등등. 이른바 일본이 시정 개선을 얘기한 것. 시정을 개선하고 그들의 충고를 받아들이는 것은 겉으로는 좋아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우리의 내정을 간섭하고자 하는 것이다. 일본이 말하기는 대한 황실과 영토가 유연한 계획을 신속하게 임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외면서적으로는 이건 한국을 위하는 것 같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국권을 박탈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그들이 군리학상 필요한 지점을 필요에 따라 수용한다라고 하였다. 이는 말과 행동에 차이가 있다. 이거는 완연히 병탄하려는 뜻이다. 그리고 이 협약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구절마다 공법,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의 위권을 취하면서 털끝만큼도 남기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서요, 어떤 이른바 시정 개선안 등등등을 통한 일본의 침략 의도, 일제의 침략 의도라는 것을 명확히 간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허위의 이 발언에 대해서요, 일본은 어떤 방어 논리를 펼치냐라고 하면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일본인으로 이루어진 재판이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일본 재판부에서는요, 이건 절대 부당한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일본인으로 구성되었다라고 하지만은 아까 세 번째 이면호라고 하는 판사가 한국 사람이 있지 않았습니까? 한국인도 재판부에 들어가 있다. 그리고 판사 이 재판부의 구성이 일본인이라고 하더라도 이 일본인들은 일본 정부에 의해서 통감부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이 아니라 한국 정부에 의해서 임명된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적으로 정당하다라고 하는 반대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허위는 이 재판 과정에서요, 내가 일찍이도 범하지 않은 물건을 약탈하는 행위 등등을 가지고 나를 처벌하려고 한다. 나는 약탈한 적이 없다. 라고 방어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검사 조사에서요, 허위 부대 활동을요, 이런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결국은 당신들은 약탈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는 거였습니다. 그 결과 허위는 또 재판 과정에서 나는 강도죄로서 처벌받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라고 논리를 펼치게 됩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허위 같은 경우는요, 강도죄가 아니고요, 내란죄, 정체를 물란하게 했다라고 하는 내란죄가 적용되게 됩니다. 근데 앞서 살펴본 거와 마찬가지로 허위가 이 법리적인 면이 굉장히 좀 감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도죄가 자신에게 적용되고 있다라고 인식하고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아마 재판 결과로서는 내란죄가 적용됐지만 그 과정에서는 어떤 강도죄 적용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고려된 면 그런 것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허위는 이러한 재판 과정을 통해서요, 결국은요, 경성 감옥, 지금의 서대문 형무소에 갇힌 이후에 순국하게 됩니다. 요 같은 지역이죠. 조금 저 위쪽에 있는 문경 지역에서 활동하던 이강년 의병장과요, 같은 날 사형 그 판결을 받고 사형에 처해지게 돼서요, 그 두 분이 같은 날 사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그 의병 항쟁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개항 이후 어떤 제국주의의 침략이 가속화되는 과정에서요, 한국인들은 어떤 반제국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심화시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일제는요, 1894년 경복궁을 무력 점령에서 시작해서 95년이 되면요, 의미사변, 1905년이 되면 을사늑약, 1907년이 되면은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상 등 침략 정책을 펼쳐 나갔습니다. 이에 한국인들은요, 일제의 침략을 극복하는 것을 당면 과제라고 인식하고요, 의병을 일으켜서 이에 저항하였습니다. 초기 의병은 유학자들이 중심이 된 성격이 강했지만요, 그 이유가 되면요, 어떤 침략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저항도 점점 더 세지게 되고요, 굉장히 다양한 계층의 구성원이 모여서 항쟁을 이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항쟁의 중심에서 허위라고 하는 인물은 대표적인 의병장으로서 활동을 하게 되고요,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일본의 판결에 의해 가지고요, 처벌까지 받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는 식민지도 전락했고요, 의병 항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후에 초기 무장 독립운동과 연계되면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